2월 27일 월요일 동시효과 구간 진입해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일단 하락으로 출발해가지고 하락으로 진행되다가 코스닥과 코스피 분위기가 엇갈렸는데요. 먼저 거래소부터 어떻게 마감 준비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 코스피 지수는 0.9% 정도 밀리면서 정확하게 2,400포인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2,400선을 이탈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이 마감가의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일단 지수상으로는 지켜내는 것으로 현재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입니다. 그래도 중간에 상승 전환하더니 보합권에서 버티던 코스닥 시장, 현재 구간 강보합권으로 779포인트 선에서 마무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780선을 조금 터치하지 못하는 구간이지만 일단은 상승으로 끝낼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 현재 구간 특징이고요. 오늘의 차이는 확실히 수급적인 부분에서 엇갈렸습니다. 외국인 수급을 살펴보시면요. 코스닥에서는 확실히 매도가 좀 제한적인 모습으로 나오면서 현재 구간 거의 6억 원 정도의 매도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관망세에 가까운 매도세를 기록하면서 오늘은 코스닥이 조금 더 우위인 시장의 모습 나타납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섹터별로 오르는 그런 종목들이 많았는데 상한가로 마감 예상되는 종목들 하나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총 4종목이 현재는 상한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가운데 한 종목, 세아베스틸 지주가 거래소 쪽에서 한 종목이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23,850원으로 마무리 준비하고 있는데요. 함께 묶인 키워드는 스페이스X가 되겠죠. 세아그룹과 미국의 항공우주기업 스페이스X와의 공급 계약 소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업계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세아그룹이 계열사 세아창원 특수강을 이용해서 스페이스X의 로켓과 위성 엔진에 쓰일 특수화학금을 공급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 세아 특수강이 방위산업용으로 쓰이는 니켈이나 크롬, 그리고 티타늄 합금, 고탄소강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관련 종목으로 좀 엮였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납품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스페이스X 측과는 계약하는 첫 번째 한국 기업이 된다고 하네요. 지금 세아그룹의 중간 지주사인 세아베스틸 지주의 100% 자회사가 세아특수강입니다. 세아베스틸 지주 그래서 지금은 큰 폭으로 상승 중이고요. 사실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오늘 들썩이는 흐름이었죠. 일단 마지막까지는 세아베스틸 지주가 살아남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가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금 3종목이 상한가로 마감 대기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종목은 로보티즈입니다. 네, 오늘 로봇 관련 종목들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대장주 역할을 해줬던 종목이 오늘은 로보티즈였습니다. 현재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4만 원선 훌쩍 뛰어오른 지점에서 거래 마칠 준비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지난주에 나왔었죠. 이 자율주행 로봇의 보도 통행을 허가한다. 이런 소식이 지금 법안 문턱을 계속해서 넘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로보티즈가 큰 수혜주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이 로봇 시장 자체가 점차 크고 있는데 그 가운데 조금 더 좁혀지면서 로보티즈가 오늘 수혜주로 지목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증권 측에서도 또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일단 큰 폭의 시세 받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아이큐어인데요. 이 종목은 개별적인 모멘텀입니다. 오후장에서 솟구치면서 현재 거래 제한폭은 3,110원 정도로 마무리 준비 중인데요. 이 자체 개발한 치매 치료 개량 신약입니다. 도네페질 패치제가 대만이나 일부 동남아시아 지역에 독점 기술 수출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호재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호재에 개별적으로 반영하면서 오늘장 급등하는 모습들 나타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한가 대기하는 종목은 바로 셀바스 헬스케어입니다. 네, 이 종목 오늘까지 3거래일째 상한가에 도달합니다. 더욱더 시세가 세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사실 그동안 시세가 계속 급등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까지 단일가 매매로 체결이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세가 멈추지를 않습니다. 계속해서 급등하면서 현재 구간 시세는 8,710원까지 올라 있는 모습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거래소나 코스닥 통틀어서 하한가로 마감이 예상되는 종목은 없는 상태고요. 오늘 일단 거래소 쪽에서는 전반적으로 일단 세아그룹주들이 급등을 했고요. 이를 따라서 KTCS 같은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도 함께 올랐습니다. KT그룹 측에서도 지금 인공지능 관련해서 계속해서 차세대 네트워크 솔루션을 공개하는 등 이런 행보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회사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두산도 많이 올랐는데 두산 로보스틱스가 또 이렇게 상장을 준비할 수 있다 이런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현재 구간에서도 10% 정도의 상승 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종목들 코스닥으로 가보시면요. 오늘 라온피플도 큰 폭으로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인공지능 키워드도 있는데 여기에 실적까지 엮였습니다.
지난해 매출이 26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했다고 하고요. 이외에도 오늘 보시면 로봇 관련 종목들이 상위권에 많이 자리 잡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셔도 로보스타도 함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개별적인 종목들 위주로 수성셀바시온이나 에코프로도 오늘 신고가 터치 중이죠. 지금도 계속해서 시세 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상당히 중요했던 부분이 또 환율인데요. 지금 환율이 17원 급등하고 있습니다. 1320원 선 넘어서고 있는 그런 지점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 있을 마감 상황 유심하게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수에는 일단 아직까지는 큰 폭의 변화 나타나지 않습니다. 코스피 2400선 지지할 것으로 보이네요. 0.8% 밀린 2403포인트 선에서 지금은 마무리 준비하면서 낙폭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강보합권 조금 더 강도 올리면서 780선 바로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데 현재 구간 779포인트 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거래소와 코스닥의 분위기 차이 있었다는 점까지 함께 설명드렸습니다. 동시효과 네, 월요일도 이렇게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주 초반부터 굉장히 좀 정신이 없는데 이번 주는 휴장일도 있고요. 그리고 또 3월로 넘어가는 첫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유의하게 보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 분위기는 거래소는 좀 약했고 코스닥은 강세 흐름이었는데 주변국 증시 어땠는지 둘러보겠습니다. 네, 일본 증시 오늘 약보합권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27,423엔으로 거래를 마친 모습이고요. 일본 증시 오늘 하락 출발을 했는데 장중에 조금 낙폭을 줄이는 그런 모습의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미증시의 영향이겠죠. 물가가 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게 되면서 연준 내 금리 인상 기조를 다시 한번 자극할 것이다라는 우려감으로 번졌고 일본 증시까지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중국 증시도 확인을 해보시면요. 지금 구간에서 살펴보시니까 아시아 증시 가운데서도 국내 시장이 조금 많이 약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지금 상해종합지수 같은 경우 약보합권입니다. 3,258포인트 선으로 진행되고요. 심천종합지수는 0.6% 밀린 11,706포인트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약보합권 분위기로 밀리다가 지금은 심천종합지수가 조금 더 낙폭을 키우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중국 증시에 대한 해석들은 관망 분위기도 조금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달 4일이면 전국 인민대표대회죠. 중국의 전인대가 개막하는데요. 이 중국 정부의 인선과 더불어서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이때 발표합니다. 시장이 지금 여기에 관심이 많이 쏠려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관전 포인트가 인선이 될 텐데 국무원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그리고 중앙은행 총재가 또 임명이 됩니다. 지금 사실 총리는 리커창 총리 후임으로 사실상 확정된 상태라는 보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가 중국의 국내 총생산 성장률 목표치입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5% 안팎으로 설정을 할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오프닝이 되긴 됐는데 그 이후에 경기 반등 속도가 여기에 좀 많이 미치지 못한다, 속도가 기대만큼 되지 않는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중국 증시 봤고요. 홍콩 증시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항생지수인데요. 0.6% 밀린 19,880선입니다. 오늘 장중 고점이 20,099포인트였는데 지금 2만 선이 좀 깨져 내려왔습니다. 오늘 홍콩 증시도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다가 조금씩 낙폭이 커지는 모습인데요. 최근에 특히나 헤지 펀드들이 중국의 포지션을 많이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컨트리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불거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국 증시, 홍콩 증시까지 일제히 약세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국내 증시보다는 약간의 그런 낙폭은 조금 더 제한적이라는 점까지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네, 오늘 포인트가 되겠네요. 원달러 환율 마감 시장 가보겠습니다. 네, 현재 보시면요. 오늘 사실 시작도 8원 정도 오르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단계적으로 오늘 그런데 계속해서 수직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결국 마감가도 급등을 했는데요. 마지막까지 탄력이 엄청 붙었네요. 18원 20전 올랐습니다. 1323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 1304원이 지난주 금요일 마감가였는데 단숨에 거의 20원 가까이를 올리는 그런 환율의 급등이 지금 또 리스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환시 포함해서 아시아 증시 둘러봤고요. 국내 시장 마감은 어떤 상황 보이고 있을지 시황센터 다녀옵니다. 어려운 월요일이었습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우리 증시도 오늘장
약세권으로 출발을 했고요. 하지만 양시장의 차이를 만든 것은 개별주들의 선전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코스피 지수는 1%가량의 하락이었고 코스닥은 그래도 제자리를 지켜낼 수 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지난주 후반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발표된 PCE 물가지수, 이것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죠. 이런 여파에 우리 증시도 동일하게 약세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장중에는 2,400선 위아래로 움직였는데요.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2,400선을 일단은 사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슬아슬했죠. 코스피 지수 그래서 오늘 종가는요. 2,402.64포인트 정도 선 나타냈습니다. 전고래일 대비로는 0.87%의 하락 움직임을 보여줬었고요. 포인트로는 20포인트 정도 내줬습니다. 장중에 내내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장 초반에 시가를 2,405포인트로 형성을 해서 장중할 때는 2,383선까지 밀려 내려가기도 했었고요. 이후에는 2,400선 위아래로 오후장에는 그래도 좀 변동성이 약간씩 좀 사그라드는 모습을 보여줬고 막판에 수급이 다소 개선되면서 낙폭을 만회하며 2,400선 살짝 위에서 종가가 형성됐죠. 다음은 수급 주체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내내 이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3,200억 원가량 됐었고요. 이것보다도 기관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팔았습니다. 기관 4,200억 원. 이렇게 되면서 쌍끌이 매도에 지수는 밀려 내려갈 수밖에 없었고요. 시장의 하락 움직임 가운데서도 개인은 매수했습니다. 6,700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 포지션 나타냈습니다. 다음으로는 업종별 동향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지수가 밀려 내려가면서 전체적으로 업종별로도 밀린 분위기 뚜렷하게 나타났는데요. 대체적으로 약세 흐름이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건설 섹터가 2% 가깝게 밀려 내려갔고요. 최근 들어서 제약바이오 섹터 연일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시장의 관심을 여전히 받지 못한 채 의약 섹터가 2%가량의 하락 움직임으로 건설 섹터와 비슷했고요. 전기가스, 유통, 섬유, 의복 순으로 고르게 1% 정도의 조정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전 섹터가 다 밀렸던 것은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선방했던 섹터도 있었는데요. 함께 보시죠. 오늘 이 몇몇 섹터만이 상승불을 켰습니다. 비금속 광물, 보험, 철강 금속인데요. 비금속 광물과 보험은 나란히 1%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줬고 철강 금속은 세아그룹주들의 선전으로 인해서 소폭의 상승 분위기를 보여줬습니다. 이 가운데 특징적인 것이 있다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도 PCE 물가지수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PCE 물가지수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도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금리 인상기에 주목을 받는 보험 섹터 같은 경우는 플러스권, 그리고 금리 인상기의 피해주로 분류되는 건설 섹터가 가장 큰 약세 움직임을 보였다는 점 업종지수상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주들도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다소 안 좋은 상황 속에서 대형주들 쪽으로 매물이 집중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군 가운데서 오르는 종목을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대체적으로 파란불이 들어왔었고요. 아래쪽으로 좀 가보시면은 네이버라든지 기아, 카카오 같은 종목군들이 그래도 시장 대비 비교적 선방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대체적으로는 1% 안팎의 하락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이 가운데서 기아는 1%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톱10 가운데서도 현대차라든지 기아, 3월에는 미국에서 IRA 가이던스가 발표될 예정이죠. 이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자동차 섹터, 시장 대비로는 조금 덜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는 특징적인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대형주들은 오늘 장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눈에 띄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보험주. 보험주는 최근 들어서 호재가 연일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시면은 보험 섹터 내에서 지난주 후반부터 실적이 상당히 좋았다. 여기에다가 새롭게 도입되는 회계 기준으로 인한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분석이 있었고요. 플러스 알파로 금리 인상기에 더욱더 보험주들은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호재를 힘으로 원천으로 하면서 대체적으로 오름세를 보여줬었는데 이 가운데서 하나손해보험이 5%대 상승을 했고요. 나머지 종목군들도 1에서 3% 정도 고르게 상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DB손해보험이나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오늘장 52주 신고가에도 이름을 올리면서 보험주들 추세를 만들며 오름세 나타내고 있다는 점 오늘장 대형주 가운데 대안이 됐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시장 대비 눈에 띄는 선방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온도차가 극명하게 엇갈렸는데요. 보시죠. 코스닥 지수입니다. 오늘 종가 플러스권을 유지를 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780.30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난주 후반 금요일에는 밀렸었는데 하루 만에 다시금 상승 분위기를 만들어냈고요. 장중 흐름도 체크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시초가는 그다지 좋지가 못했습니다. 미국의 먹구름 그 영향을 받으면서 마이너스권에서 형성이 됐었고요. 시초가는 775포인트였습니다. 장 초반 9시 구간대는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내 10시 구간대 개별주들이 선방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낙폭을 만회하더니 그리고 나서는 상승권 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대체로 길게 이어졌습니다. 여기에는 수급도 한몫했는데요. 막판에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됐다는 점 오늘 코스닥에서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합니다. 외국인 많이는 아닌데 이 동시효과 구간에 결국엔 포지션이 변화가 되면서 64억 원의 매수 우위로 포지션 바뀌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개인 쪽에서는 827억 원의 강력한 매수를 보여주면서 오늘장 코스피, 코스닥 나란히 개인이 적극적으로 사담는 모습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또 오후 들어서는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줄어들면서 매수 전환했는데요. 이 시기에 기관의 매도 물량이 더 늘어났다는 점은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기관 많이 팔았습니다. 거의 900억 원에 육박하는 매도 물량을 출하했습니다.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상승에 조금 더 무게가 실렸습니다. 게다가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급등하는 종목도 상당수 눈에 띄었는데요. 그 가운데서는 에코프로 그룹주들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쭉 보시면은 상승 분위기가 눈에 띄는데 그 가운데서 시가총액 1위 에코프로 BM이 5% 정도 올랐고요. 현재 4위에 자리 잡고 있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15% 급등하면서 전체적인 코스닥 시장을 하드캐리했습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이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현재 시가총액의 합은 27조에 육박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27조라는 숫자는 코스피 시장에서 보더라도 시가총액 톱10에 해당하는 정도의 규모입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빠르게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연일 갈아치우고 있는데요. 코스닥 지수 선전에도 큰 역할을 했던 하루였습니다. 이 밖에도 LNF도 3%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줬고요. 오스템 임플란트도 6% 정도 상승하면서 톱10 가운데 재료를 가지고 급등하는 종목군들이 몇몇 눈에 띄었습니다. 다음은 특징주 넘어가겠습니다. 특징주. 이 시간 소개해드리는 특징주로 로봇, AI 연일 나오는데요. 재료는 늘 새롭습니다. 새로운 재료가 계속해서 이 해당 테마들을 자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도 로봇과 AI가 시장의 대안 역할을 톡톡히 해줬습니다. 먼저 로봇주 같은 경우는 지난 21일에 소위를 통과했죠. 이 자율주행 로봇과 관련된 법안이 소위를 통과를 했고요. 그리고 전체 회의도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법사위 그리고 또 본회의만 통과하면 공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 하루하루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로보티즈가 오늘장 거의 상한가에 육박하는 가격이죠. 4만 원, 27% 정도 급등하면서 거래 마쳤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써냈습니다. 9만 3천 원 부근에서 오늘 종가 형성했고 로보스타라든지 위세하이텍 그리고 이번에는 두산까지 함께 움직이면서 로봇 관련된 테마가 그 세를 확장해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AI 관련된 종목군들도 보겠습니다. 그동안은 챗 GPT 이와 관련된 수혜주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 부분을 투자 아이디어로 삼았다면은 글로벌 빅테크에서 챗 GPT를 잡기 위해 대항마를 하나 둘씩 선보이려는 노력을 나타냅니다. 메타에서는 라마라고 하는데요. 라마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 서비스가 선보이지는 않았지만 이와 관련해서 접점이 있는 종목군들이 오늘장 수혜주로 부각이 됐고요. 또 구글에서도 바드 출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종목입니다. 새롭게 또 부각이 되는 종목분들도 있었는데요. 모비데이즈 같은 경우는 사업적인 비즈니스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장 10% 정도 올랐습니다. 그 밖에도 기존의 딥노이드라든지 AI 관련된 종목으로 분류됐던 부분이 다시 한번 또 영향을 받았고요. 그리고 현지 시간으로 27일 MWC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과 맞물리면서 AI 관련된 종목분들에 대한 관심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장 마감 시황 정리해봤습니다.